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백세톡톡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차 소비 쿠폰 받으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때는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무려 4,554만 명,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신청해서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2차는 좀 다릅니다.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만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서 쓸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2차 소비 쿠폰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차와 2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말 그대로 전 국민 대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이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도 90% 이상이 신청하셨죠. 정말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5년 9월 22일부터이고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줍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보험료가 정해지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자산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낮으면 대상이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자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져서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자산가를 걸러내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때와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건강보험료가 낮아도 정말 부유한 분들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특히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일반적인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반대로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 기준만 보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2021년에도 1인 가구는 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됐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하나 더 추가한 기준으로 판단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상생지원금 때는 6월 한 달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달에 소득이 몰린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6월에 일이 많이 몰려서 그달 소득이 높아지면 평소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와서 억울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평균 보험료나 일정 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훨씬 공정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1차 소비 쿠폰에서 가장 많았던 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는 안 된다더라는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쓸 곳이 없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2,200개 지점 중 겨우 121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전체의 5%도 안 되는 숫자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채소, 고기, 생필품도 쿠폰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급 기준을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곧바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특히 최근 민생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인 가구, 고령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서 예외 기준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사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소비 쿠폰은 엄연히 복지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1차 때 일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2차 쿠폰 지급에서는 이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비 쿠폰 재판매 금지 가이드라인을 각 플랫폼에 전달했고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부과금은 물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쿠폰은 반드시 지정된 가맹점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되며 금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이고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액자산가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별도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기존보다 훨씬 확대되어 특히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사용 시에는 환수나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처럼 90%에게 넓게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주는 방식이 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과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급 기준과 사용처가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세톡톡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쉽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